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요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유자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돌아왔죠? 감기가 아니고 독감이었죠. 독감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100%는 아닌데, 뭐 많이 지금 상태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또 일요일 영상이고, 일요일 영상은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일정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만 잘 봐도 이번 주에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효녀방이 이제 금요일 날을 마지막으로 이제 효녀방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무료 정보 공유 방이라고 했고, 제가 8월부터 했어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이렇게 했는데, 다들 너무 이제 또 감사한다고 그렇게 끝맺음 인사로 많이 해주시고, 메일도 오고, 저는 이제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또 좋은 분들 잘 만나서 그렇게 했고, 내일부터는 이제 효자 인베스트먼트, 효자방, 효도방에 이제 더 집중해서 그쪽을 이제 우리 고객분들 수익을 극대화시켜 드려야겠죠. 자, 그리고 홍보 하나만 하고 가자면 아직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효자 인베스트먼트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을 내면 되겠죠. 뭐 효자방은 뭐 한 달에 50만 원. 근데 저는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한 리딩방이나 뭐 그쵸? 리딩방들도 굉장히 많고 잘 모르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애들이 이제 사기치는 그런 방이 많은데, 저는 제가 다 매매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매매일지 다 보여드리고 매번 이렇게 인증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관심 있으시면 일주일 무료 체험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금요일 날 살짝 복귀를 해봐야겠죠. 여러분들도 생각 안 나시잖아요. 맞죠? 자, 1월 12일 국내 증시 요약입니다. 일단 그 금요일은 그냥 주도 테마가 너무 뚜렷했어요. 그쵸? 뭐 해운, 물류, 중동, 홍해 리스크 그것 때문에 해운 물류 테마가 엄청나게 강했고, 그리고 CES에서 이제 로봇 테마, 그리고 이 두 테마가 가장 강했죠. 주도 테마였고, 그리고 전날 강했던 가상화폐 테마는 약간 악재성 기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또 약간 또 호재성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상화폐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요약을 하면 미국, 영국 후티 근거지 공습 개시 속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의 해운 물류 석유 테마의 강세였다. 그리고 지수의 하락으로, 지수가 그날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수의 하락으로 해지 역할까지 함으로써 더 강했고요. 로봇 호재 기사 지속, 그리고 가상화폐 테마의 약재 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강세 테마는요, 해운, 물류, 석유 요거 한꺼번에 묶어서 보면 되겠죠. 예멘 후티 반군, 그러니까 홍해 리스크 여기 한꺼번에 묶어서 보면 되고요. 그냥 하나로 그냥 해운 테마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운 테마, 그리고 로봇 테마, 그리고 지수가 안 좋아서 신규 상장 애들도 조금 반짝인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강했던 건 아닌데요. 최근 조금 조정이 나왔던 LS 머티리얼즈가 강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약세 테마는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는 약세긴 했지만 에코프로 BM은 또 30만 원을 넘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아직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여기서 지금 계속 기준봉을 세우고 죽지 않고 지수도 안 좋았는데 강한 모습이에요. 좀만 더 여기서 거래량이 붙어주고 수급이 붙어준다. 혹은 기준봉이 한 번만 더 나와준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아예 조금 상승 추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아직은 약간 애매하죠. 그리고 가상화폐 테마는 전체적으로 약했고요. 토스 테마도 같이 움직이죠. 가상화폐 테마랑 최근에 같이 움직였고, 토스 테마도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AI 테마는 뭐 단기 과열, 또 투자 경고, 이렇게 거의 모든 종목, 대장인 종목들이 그런 공지가 뜨면서 조금 조정이 나왔고요. 반도체 테마도 전체적으로 약했는데 그 대장격인 뭐 네오셈이나 제주 반도체 이런 애들은 일부 종목 애들은 조금 반짝였다. 그리고 한동훈 테마는 최근 계속 약합니다. 그리고 저출산까지 약세 테마였고, 보합은 메타버스랑 바이오 테마. 바이오 테마는 셀트리온 이제 합병을 하고 급수 합병을 했는데 예상 외로 조금 선방을 해줬어요. 왜냐면 지수도 안 좋았는데 바이오 테마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한번 반짝여줬고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보합에 배치를 시켰고, 일단 세계 증시는 강보합이었어요. 강보합이었고 미증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호했죠. 0.02% 상승. 그리고 국내 지수는 코스피가 0.6% 하락.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떨어졌죠.
마이너스 1.64%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그 금요일 날 수익이 괜찮았어요. 수익이 괜찮았고 일단 제가 뭐 갖고 있는 종목들은 다 수익이었어요. 그리고 큰 수익이 났고 효자방, 효녀방 분들께 한빛레이저 말씀드렸었는데 한빛레이저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얘가 2024년 제일 첫 주도주라고 했죠. 끼가 어마어마하죠. 한빛레이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신규 상장주잖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제일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빛레이저를 보시면 이렇게였어요. 효자존 1타점, 2타점이었는데 2타점까지는 오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제 일봉 차트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5일선이 그날 금요일에는 한 13,000원 요 정도 때였던 것 같은데 5일선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거 장 끝나고. 근데 5일선이 약간 더 낮았거든요. 13,300원. 그 부분에서 제가 추매 조금 해볼 수 있다라고 효자방, 효녀방에 말씀을 드렸죠. 그게 거의 저점이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 아예 오진 않았는데 뭐 한두 가 이렇게 차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잡았고, 그래서 평단을 조금 낮추는데 많이 기여를 했죠. 저는 이제 되게 높은 데서 잡았잖아요. 근데 비중 조절이 잘 되어 있었고, 또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런 저점을 잘 잡아서 저도 수익이 한 15% 이상 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는 이날 여기서부터 잡았어요. 여기서부터 잡고 어느 정도 비중을 줄였죠. 이거 다 손절을 한 게 아니에요. 시가 베팅을 했는데 여기서 한 5, 6% 수익이 났었고, 전날 그거 수익 실현 안 하다가 이제 본전에서 한 3분의 1 정도 정리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 평단은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때 많이 낮췄죠. 그날 많이 낮췄고, 그리고 그랬는데도 종가까지 빼느라 종가까지 빠지고 시간 외까지 빠졌었어요. 목요일날. 그래서 그래도 비중 조절은 잘 돼 있으니까 다음날 금요일날 좀 밑에서 많이 잡자라고 했는데, 사실 뭐 효자존 2타점이 오진 않았어요. 오진 않았고, 그래도 여기서 잘 잡았죠. 여기서 잘 잡았고, 평단을 많이 낮춘 이후에 평단이,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시가 한 요 정도 된 걸로 아는데, 이거 아까워요. 시가에서 제가 평단이 지금 전 높은 편이었어요. 효자방, 효녀방 분들보다 높은 편이었고, 여기서 추매를 했었어도 돼요. 시가 돌파했을 때. 근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봤죠. 근데 확실히 끼가 어마어마하고 2024년 첫 주도주라서 그런지 눌림을 안 줘요. 올라갈 때. 그쵸? 얘는 한번 올라갈 때 20%씩 상승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눌림을 안 줘요. 그래서 계속 매도만 했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잘 먹고 나왔고, 얘는 조금 최고 뭐 거의 뭐 20몇 프로로 찍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아마 평단 한 요 정도였던 걸로 같은데, 당연히 올라갈수록 비중은 적어지죠. 그래서 뭐 한 10% 이상은 먹은 것 같아요. 평균 수익률로 10% 이상은 먹었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너무 좋은 종목이었고, 효자 종목이었다. 얘는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이렌시스도 완전 효자 종목이죠. 전날 이제 영상에서 6,000원 돌파할 때, 이때 이제 음성톡 할 때죠. 6,000원 돌파할 때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원래는 여기였잖아요. 5,710원 여기였고, 아니면 6,000원 돌파할 때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5,720원이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쉴 때를 안 잡혔고, 이때 음성할 때 여기 돌파할 때 잡혀서 그날은 뭐 마이너스 1%인가 눌린 채로 넘어왔는데, 얘도 다음날 거의 5%부터 8%, 15%까지 얘도 끼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하루에 15%, 뭐 10% 이렇게 수익 내는 거를 잘 보여드리잖아요. 최근에 내가 주식을 오래 갖고 있다고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기간 대비 수익률이 클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내가 스윙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비중도 스윙 투자 같은 거는 이제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겠죠. 오랜 기간을 잡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중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좀 오랜 기간을 잡는데 수익률이 안 나봐. 그쵸? 기간 내가 뭐 한 1년 잡고 들어간 종목이 수익이 안 나. 1년 뒤에도. 그러면 그 기간 뭐 본전이야. 1년 뒤에 본전이면 그것도 손실이에요, 여러분. 주식에서는 기간도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비중은 저도 뭐 그렇게 막 크게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이렌시스. 비중은 크진 않았지만 단기간에 이 정도 수익률이면 당연히 수익은 크죠. 그쵸? 제가 뭐 저는 비중 적게 한다고 할 때가 보통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150 이상이에요. 물론 뭐 15%까지는 제가 다, 이게 평균 수익률은 아니죠. 여기서는 당연히 비중이 적으니까요. 근데 뭐 한 7%, 8% 이렇게만 먹어도, 그쵸? 1,000만 원으로 7, 80 이상은 버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효자 종목이 굉장히 많았고, 흥하해오는요, 상따를 해놨습니다. 저는 일단은 비중을 처음에는 좀 들어갔어요. 얘는 레버리지가 되죠. 레버리지가 되는 종목이고, 비중을 좀 들어갔고, 여기서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거 비중 들어간 게 제가 잘못 클릭을 했더라고요. 잘못 클릭을 해서 비중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져 있어서 계좌를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혔지? 해서 이제 본전에서
그 비중을 좀 줄였고요. 그리고 상한가 여기 터치했을 때 여기도 수익이 한 5, 6% 정도 됐어요. 근데 저는 바로 상한가를 가서 이렇게 닫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상한가에서 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 상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흥하해운도 수익으로 나왔고 손실인 종목은 없습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세 종목 했고요.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이런 애들 뭐 이제 흥하해운 그 제가 이날 흥구석유랑 흥하해운 이런 애들 다 시가 베팅 하려고 봤었는데 중앙에너비스를 한 이유는 뭐 한국석유도 그렇고 복귀를 해보니까 VI 시작이 아니네요. 9.66%죠. 흥구석유는 14% 상승 보이나? 아니, 14% 상승. 그러니까 다 VI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중앙에너비스만 그 석유 테마 중에 걔만 VI가 아니었고 뭐 흥하해운 그리고 대한해운 이런 애들 다 VI여서 대장주가 아닌데도 일단 그 너무나도 셌기 때문에 이런 해운 테마 애들이 이제 시가 베팅을 했는데 안 가서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중앙에너비스는 그런 이유였고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 얘 살짝 손절했네요. 근데 얘는 뭐 손절이 크진 않죠. 이렇게 1% 정도 손절했나봐요. 얘도 수익이었는데 제가 얘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짰냐면 일단 그 전날 영상에서 약간 가상화폐 테마 ETF 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게 약간 악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글쎄 이거 어떻게 될지 내일 봐야 좀 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역시나 개파락을 했죠. 마이너스 4.61%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 시나리오는 오전에 이거였어요. 제가 음성톡을 할 때 시가 베팅을 해서 바로 올라가는 이거 시나리오. 근데 시가 베팅 하기에 개파락을 한 애를 시가 베팅 제가 잘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안 들어갔어요. 바로 안 들어가고 좀 간을 본 거죠. 왜냐면 저는 뭐 흥하해운도 있었고 중앙에너비스 이런 애들 시가 베팅을 했기 때문에 더 강한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거고 시가 베팅을 해서 여기까지만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결국 거의 터치를 했죠. 살짝 못 가서 꺾였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를 했다가 여기 못 찍더라고요. 상한가 라인 여기를 저항을 못 뚫고 내려와서 그냥 거의 본전 근처 마이너스 1%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비중도 적게 들어갔고 요거 하나 손절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수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요일날 사실 뭐 로봇테마랑 해운테마만 하신 분들은 장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한빛레이저도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해운 애들은 사실 먹을 구간이 그렇게 많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흥하해운만 했기 때문에 뭐 동방 이거는 음성톡으로 얘는 끼가 정말 좋다 말씀드렸었고 아니나 다를까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죠. 이거는 물류테마 대장이고 얘 끼는 뭐 한 1, 2년 전이었나? 그때 유명했죠? 이런 거 보세요. 단기간에 여기가 2,300원에서 13,000원까지 6배가 갔습니다. 한 달 만에. 이런 종목이었고 일단 대장은 태웅로직스, 물류에서는 태웅로직스가 대장으로 갔는데 끼는 동방이 더 좋습니다. 근데 대장은 금요일날 대장은 태웅로직스가 대장을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흥하해운, 대한해운, H&M이 요게 해운테마 그리고 여기가 물류테마 태웅로직스, 동방, KCTC 그리고 여기 석유테마, 식량테마 신송홀딩스 그 식량테마가 전쟁 그런 리스크, 긴장감 이런 확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올랐지만 사실 이런 식량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많이 움직이고 이번 중동 전쟁에서는 원유 애들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지금 뭐 국제 원유값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조만간 또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조금 석유 애들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뉴스를 살펴봐야겠죠. 그 전에 일단 미 증시, 그 세계 증시는 대부분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원자재도 보면요. 금이 지금 야금야금 계속 올라요. 금은 진짜 뭘까? 뭐 이것도 당연히 뭐 전쟁 이런 거 긴장감 이런 것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금은 지금 야금야금 2,000달러 위에서 계속 오르고 있고 뭐 은도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브렌트유 전체적으로 원자재 애들 상승이 있었다.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 그쵸? 그러면 GSE까지 해줄까요? GSE까지 보통 천연가스 대장으로 가고 있죠. 관심 종목 추가를 해놓고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를 살짝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내렸죠?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 엄청 많이 내렸네요? 아니 그 저번 영상에 46,000달러였잖아요. 4만 거의 3,000달러네? 많이 떨어졌구나. 그 ETF 승인 나고 좀 많이 떨어졌네요. 뭐 코인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코인부터 뉴스를 보여드리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길 열리나 금융당국 필요성 검토.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당국에서 막는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가상화폐 테마가 금요일날 많이 개파락을 한 거고 주말 사이에 이런 뉴스가 다시 나온 거예요. 금융당국 필요성 검토라고 해서
이러면 약간 또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애들은 반등을, 그 가상화폐 테마는 반등이 한번 요 기사로 나올 것 같았는데 지금 코인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한 시간 봉으로 좀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내일 뭐 시가 보면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런 기사가 있었다. 그래서 기대감이 조금 뭐 아예 못하게 하는 것보다 약간 살짝 기대감이 생긴 거죠. 살짝 호재입니다. 그리고 미증시는 뭐 테슬라 좀 많이 떨어졌고, 테슬라는 지금 2주 동안 공장 문을 닫는다라는 기사가 좀 있었는데, 후티 공격 이걸로요. 이따 그거는 저 해운 테마 뉴스 볼 때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 때문인지 조금 하락을 했고, 나머지는 양호하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애플의 시총을 제쳤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MS 애플 제치고 시총 1위, 2년 2개월 만에 추월이라고 해서 다시 MS가 1위로 올라왔죠. 생성 AI 바람 타고 강세 200억 달러 차이로 제쳐라고 해서 AI 뭐 저런 AI 반도체 AI 이런 것들 우리 계속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대만 선거 결과에 바이든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 입장 고수라고 해서 이번에 대만 투표에서 친미 성향의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근데 뭐 바이든은 지금 약간 친중을 하려나 봐요. 그래서 재선도 다가오고 해서 뭐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요것 때문에 히토류 테마 움직이는지 뭐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이런 애들 봐야겠죠. 여기 써놨네 유니온. 근데 뭐 아직 기준봉은 없고 요거는 그냥 체크만. 그리고 이제 드디어 홍해 뭐 후티 예멘 후티 반군 기사입니다. 엄청 많아요. 이제 금요일서부터 나온 거를 다 보여드릴 거고 내일도 약간 주도주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사가 많습니다. 자, 금요일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바이든 미 후티 타격에 홍해 순박 공격에 대한 직접 대응이라고 이렇게 뉴스가 속보로 나왔었죠. 이게 엄청난 임팩트죠. 그래서 해운 애들이 당연히 해운 테마가 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런 거 홍해 공습으로 중동 긴장감 올라가고 정부 석유가스 수급 긴급 점검을 한다는 거는 이미 차질이 이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온 거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저런 석유 테마들이 좀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사도 있었고 여기 최남호 삼통부 산업부 2차관은 중동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2%를 공급하는 지역이라며 중동 정세로 인해 국민 일상생활에 지장 없도록 정부와의 관계기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여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후티 공격력 30% 손상 30%뿐 바이든 결국 은밀한 카드 꺼냈다라고 해서 이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멘에 이 후티 반군 있잖아요. 이거를 이란에서 약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또 이란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약간 이란을 보다듬으면서 이제 또 후티 반군을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도 약간 좀 난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랑 바이든이 지금 뭐 이란한테 비공식적인 메시지를 뭐 보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고 미국, 영국 후티 반군 공습 글로벌 물류 대란 발생하나 물류 대란 나왔죠. 그래서 물류 대란 이런 것 때문에 물류 테마가 엄청나게 강했고 이런 거 기사들 다 보세요, 여러분. 다 보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테슬라 독일 공장 2주간 폐쇄 이런 거. 테슬라의 경우 독일 공장을 일시 폐쇄했다. 테슬라는 이날 독일 베를린 공장의 생산을 2주 동안 중단한다고 밝혔다라고 해서 이런 것 때문이죠, 다. 여기서 선박 공격으로 인한 운송 경로 변경 등으로 인해 부품 부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거. 홍해 사태에 불똥 튄 테슬라 부품 차질로 방금 나왔던 거고요. 정부 중동 불안에도 에너지 도입 정상적 항로 우회 공고. 자, 항로를 우회를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길어지죠. 그러면 이 해상 운임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해운테마한테는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니까 호재죠.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다. 그래서 해운테마가 굉장히 강했다. 예멘 후티 미국 영국 보복 공격에 피해 복수 1000명. 얘네 좀 이상해. 아무튼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예멘 후티가 뭐 자기네들이 뭐 해봤자 뭐 미국이랑 지금 영국이 이렇게 동맹으로 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죠? 당해야죠. 그래서 뭐 이런 기사까지. 잠잠하던 기름값 불안하다. 이란 전쟁 개입된
$110 폭등, 또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항상 석유, 원유 이런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뭐 며칠 뒤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원자재 애들은요, 뭐 야금야금 오르다가 하룻밤 사이에 진짜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막상 저 가격이 되면요, 그때는 우리나라 테마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하죠. 지금은 또 $100가 다시 넘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야금야금 오르는 거고, 이런 기사까지. 그래서 예멘 후티 이런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다들 지금 뉴스로 많이 보셨겠죠? 그래서 지금 주말 사이에도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저는 한 5-6개 가져왔지만 굉장히 많았고, 여러분들 한번 다 검색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화나 김동선 CES에 이어 다보스 참석 로봇 시장 새 판 짜야 라고 해서 로봇 테마 중에 이제 한화까지 끼면서, 한화가 끼면은 일단 뉴로메카랑, 그쵸? 뉴로메카가 많이 움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뉴로메카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뉴로메카가 금요일날 좀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보스가 이번 주에 있죠. 요거는 이제 일정에서 화요일 일정.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5일부터예요. 월요일부터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뭐 요런 애들 한번 모아두면은 화요일날 시세 주면 매도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 LG전자 올해 10조 원 투자, 조주한 로봇 사업 M&A 검토라고 해서 전날 LG전자가 이런 기사가 있었죠. 요거 뭐 이제 계속 요 LG에서 로봇 쪽에 이제 M&A 혹은 이런 거 투자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제가 LG 하면은 로보스타가 요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T 로보틱스도 있고 원래는 로보스타였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가 최근 기준봉 없다가 금요일날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LG 관련주로는 로보스타가 있다. 그래서 영상에 항상 답이 있죠.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왔고, 기준봉이라고 하기에는 기준봉 맞네요. 16% 정도. 근데 너무 좀 많이 빼긴 했다, 그쵸? 계단식 하락으로 시간 외에서는 살짝 상승. 아무튼 이런 기사.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2029년 인수 완료 세계 1위 목표라고 해서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괜찮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자, 삼성전자 오픈 AI가 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투자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 삼성전자의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가 1,300억 규모로 이 원엑스 테크놀로지스 시리즈 B에 참여를 하고 이제 투자를 했다. 이런 이제 내용이고요. 요 기사로 인해서 금요일날 현대 HT가 상한가를 갔죠. 바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얘가 왜 상한가를 갔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요거를 붙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현대 HT 주가 강세, 삼성 휴머노이드 로봇 부각이라고 해서 여기 삼성 넥스트가 투자한 노르웨이 로봇 기업 원엑스 테크놀로지스가 뭐 여기 1,300억 원 규모 자금 조달 라운드를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근데 이게 이제 원엑스 테크놀로지는 유치한 자금으로 2세대 안드로이드 인간형 로봇 네오를 출시할 계획이다. 네오는 가사 도움에 초점을 맞춘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라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좀 뭐 원엑스 테크놀로지에 뭐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은 좀 완전 관련주인 줄 알았는데,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관련주가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현대 HT는 2022년 인공지능 AI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인 뉴비테크 로보틱스 국내 파트너인 JM 로보틱 유라이프 솔루션즈와 AI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 스마트홈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휴머노이드로 엮은 거예요. 원엑스 테크놀로지와는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이 테마로 그냥 엮어버린 거고, 좀 저도 혹할 뻔했어요. 근데 일단은 얘가 대장으로 가긴 했어요. 뭐 이제 장 끝나기 직전에 상한가를 갔지만, 그리고 차트도 역배열에 뭐 엄청 강한 상한가는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뭐 내일 한번 보긴 봐야겠죠. 아무튼 이런 기사도 있었고, 요건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번 주에 다보스 포럼 내일 개막, 전쟁, 기후 위기, 혼돈 속 신뢰 재건 모색이라고 해서 안보 위기, 기후 변화, 해법, AI 시대 등 현안 토론, 국내 재계 인사들도 되게 참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은 불참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은 샘 올트만도 참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AI 여기 챗GPT, 최고 경영자 등 주요 기업인들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관련주는 뭐 AI, 기후 변화, 뭐 저탄소 이런 애들이죠. 탄소 배출.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토스 15일부터 연말 정상 간소화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최근 토스가 그 목요일 날 좀 움직였죠. 그리고 금요일 날 조정이 나왔는데 이 기사로 내일 조금 한번 어떻게 반짝이는지 봐야겠죠. 이런 기사까지. 그리고 셀트리온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유럽서 수주 이어져 라고 해서 주말에 나온 기사예요. 12일 금요일 날 이제 장 끝나고 나온 거네. 그래서 이런 기사.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이 지금 저는 흡수합병 저거 하고 약간 좀 많이 하락 뭐 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기사로 그 약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뉴스는 이게 다입니다. 뉴스가 좀 많았죠 오늘. 거의 뭐 해운 물류 저런 거에 대한 기사였고, 그리고 이번 주 일정을 보면 이번 주 뭐 엄청 좋은 일정 그런 건 없더라고요. 일단 내일은 비증시 휴장입니다. 미국 공휴일이고요. 그리고 로보티즈 추가 상장 12전환이 있고요. 로보티즈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거 조심해야겠죠. 토스 요거 있고, 화요일날 다보스 포럼 방산업체 기후변화 그리고 AI 테마 등 요거 보면 될 것 같고, 요거 읽어보시고, 그리고 요게 있어요. 산업부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발표. 그래서 정부 일정 중에 화요일날 요게 있어서 로봇 테마가 만약에 내일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화요일날 이제 산업부에서 요거 발표 시점에 맞춰서 로봇 테마들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지금 로봇 테마는 상승 추세예요? 아니면 하락 추세예요? 여러분. 지금 로봇 테마는 상승 추세죠. 우리 그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추세를 봐야 돼요. 추세를 봐야 되는데 지금 로봇은 상승 추세입니다. 자, 그럼 상승 추세에서는 기사가 나오면 이제 호재 기사가 나오면 반응을 어떻게 하죠? 조그마한 호재 기사에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죠. 악재 기사일 때는 당연히 살짝 하락을 하죠. 근데 하락 추세면요 어떻게 돼요? 하락 추세에서는 그 호재 기사가 나와도 살짝 상승, 그리고 악재 기사가 나오면 많이 하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로봇 테마를 지금 보면요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자, 그 뉴로메카도 벌써 얘는 거의 뭐 전고점까지 왔어요. 5만 원인데 상승 추세 맞죠? 그리고 뭐 로보스타 이런 애들도 저점에서 계속 지금 21선 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단기적으로 정배열이 되면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면서 상승 추세고, 그리고 최근 강했던 이렌시스도 신고가를 가서 상승 추세 맞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자 신고가만 돌파하지 못했지 야금야금 우상향하죠. 다 상승 추세예요 로봇 테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또 반응을 좀 잘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까지. 그리고 국산 1호 디지털 치료기기 불면증 DTX 솜즈 정식 처방 개시라고 해서 뭐 이런 그 일정이 있는데, 관련주는 메디포스트, 라이프 시멘틱스 이런 애들이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뭐 거래 대금이 평소에 없는 애들이라 그냥 반짝하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월화에 우리가 볼만한 기사는 요거죠. 다보스 포럼. 근데 여기서 뭐 일단 저는 얘가 그 내일보다는 이게 이제 19일까지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지도자들이 이렇게 토론 내용 발표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로 인해서 한 번씩 관련주가 이렇게 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장중에 뉴스를 잘 체크해서 보는 게 중요하겠죠. 다보스 포럼은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뭐 내일이나 이제 이번 주에 보면 되겠죠. 그리고 최근 뉴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일의 휴자 종목입니다. 일단 테마로는 해운 테마, 그냥 해운 테마라고 할게요. 해운 물류, 그리고 로봇, 그리고 가상화폐 개별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 흥하해운은 해운의 대장이고 태흥로직스는 물류의 대장이에요. 얘도 이제 태흥로직스도 26% 상승하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2.68% 상승. 그리고 동방도 얘도 종가가 11%였는데 시간 외에서 9%, 10% 상승을 하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약간 해운에서는 흥하해운을 보는 게 맞는데 물류 쪽에서는 이제 둘 중에 대장, 갭 더 많이 뜬 거를 볼 예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얘네 세 종목은 시가 베팅을 할 예정인데 내일 그 오전에 갭 뜬 거 보고 판단을 할 거예요. 일단 다 지금 얘네 둘은 시간의 상한가고 얘는 상한가기 때문에 갭이 어느 정도 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흥하해운이 차트 상으로는 제일 좋아요. 얘는 신고가고 최근 52주 신고가에 얘는 뭐 옛날에는 뭐 4만 원까지 갔었네요. 근데 이제 52주 신고가죠. 이번 상승은 어디까지 나오려나? 적어도 뭐 5천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지금 4,085원이었으니까. 그리고 2021년 고점이 7,400원이에요.
아직 여기는 되게 높은데 여기까지 가려나? 일단 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흥하해운 내일 당연히 봐야겠죠. 그리고 로봇 중에서는 현대 HT랑 뉴로메카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경인전자도 그 LG전자 요거 붙여서 상한가를 갔는데 저는 얘를 한 번씩 본 적은 있지만 매매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거래량도 뭐 100억짜리 상한가고 현대 HT는 그래도 300억 터지고 그나마 이제 이런 종목은 저는 아예 비중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비중 굉장히 적게 하고요.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한가를 갔으니까 주시를 할 건데 거래대금 미달로 비중은 적게 만약에 한다면 비중 적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뉴로메카는 금요일날 4천억이나 터졌어요. 4,600억. 그리고 이제 신고가 얼마 앞에 이제 두고 있죠. 얼마 안 남았고 뭐 얘도 추세를 봐서는 5만 원까지 가주지 않을까. 최근 그 모든 종목들이 이런 신고가 터치를 많이 하죠. 신고가를 못 뚫더라도 신고가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 그 시장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시간 외에서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저는 여기 그 뉴로메카가 여기 오면 굉장히 이제 기회라고 봐요. 금요일 저점 45,000원 이렇게. 그래서 뉴로메카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 올 수도 있죠. 안 오면은 뭐 어쩔 수 없고. 뉴로메카는 내일 무조건 볼 거예요. 일단 거래대금 가장 많이 터졌고 그리고 최근 강했던 이렌시스는 단기 과열을 갔기 때문에 신고가를 찍고 단기 과열을 갔기 때문에 얘는 뭐 눌림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 테마는. 그리고 가상화폐 테마는 아까 그 보여드린 그 이런 기사로 인해서 필요성 검토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 이제 조정이 좀 심하게 나왔는데 많이 나왔죠. 여기서 반등 한번 반짝해주는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하나투자증권은 일단 내일 시가를 볼 거예요. 시가를 보고 뭐 시가에서 또 뭐 금요일 가격에서 횡보를 해주면 한번 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보고 있고 그리고 개별은 한빛레이저는 눌림 보고 있어요. 뭐 만약에 다시 올라가면 그냥 보내주면 되고요. 일단 얘는 뭐 거하게 먹었기 때문에 올라가면 보내주고 다시 눌림 오면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월드 내일 그 토스 연말정산 그 기사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반짝해주는지 이월드도 최근 52주 신고가 갔었고 3,000원까지 다시 가주려는지 그럼 봐야겠죠. 아무튼 이월드까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봤고요. 좀 일요일 영상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재료 찾을 것도 많고 또 막 차트도 오래 보고 해서 이렇게 좀 한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수익이 난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수익 나서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는 너무 힘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내일도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